잉여농산물 원조는 미국의 농촌에서 대량으로 수확한 밀, 콩과 같은 양곡 중에서 미국에 소비하지 못하고 남는 농산물들을 원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930년대 뉴딜 정책 이후 미국 농업이 녹색혁명을 했고 그 성과의 결과입니다. 미국 정부는 잉여농산물 중에서 밀이 한국인의 주곡인 쌀과 보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빵을 주식으로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보릿고개가 맹해를 들치는 1950년대에도 빵이나 밀국수 먹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지금과 비교하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밥의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식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선시대 때부터 쭉 내려온 한국인의 식사 방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밀가루 소비를 증가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미국의 잉여농산물인 밀을 무상으로 원조를 받았죠. 그 원조 물자를 가지고 일본인들은 우동을 먹었으니까요. 우동을 만들었는데 그다지 인기 있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타이완 출신이면서 일본으로 기화한 안도 모모코라는 사람이 이것을 인스턴트 라면 같이 편리한 걸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58년에 개발한 식품이 바로 인스턴트 라면, 지금 우리는 라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도 모모쿠가 자기의 자서전에서나 아니면은 그가 밝힌 여러 가지 글에서 보면은 본인이 고민해서 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년간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타이완하고 중국 남부 사람들이 밀을 굉장히 밀국수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북방에서 밀이 나는데 북방은 황제가 지배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먹던 음식들을 남부 사람들은 먹고 싶었는데 하지만 광저우나 지금 홍콩에 있는 광저우 근처 이쪽 남쪽 양자강 남쪽 지역에는 밀 재배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밀을 수입해 와서 그것으로 날씨가 습하고 아열대 기후에서 오래 두면은 금세 부패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아예 기름에 튀겨냅니다. 그것을 한자로 기름 유자를 써서 유면이라고 하는 유면. 이 유면을 응용해서 만든 식품이 바로 안도 모모코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닭고기를 삶은 국물을 가지고 국수를 밀가루 반죽을 할 때 같이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죽한 것을 국수로 만들어서 기름에 튀겨냈다가 서늘한 곳에 두면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죠. 그것을 먹을 때는 국수 타레, 유면 타레를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다시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타이완 사람들은 유면 중에서 닭고기를 넣은 것이라고 해서 지서면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도 모모코는 고향에 지서면을 가지고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안도 모모코가 만든 첫 번째 인스턴트 라면의 이름이 치킨 라면입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치킨 라면을 만들 때 국수 안에 소스를 다 집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라면에 섭이 들어가잖아요. 그 섭이 없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고요. 취향에 따라서 계란을 터뜨려서 달걀을 터뜨려서 위에다가 올리고 물을 부으면은 되는 게 치킨 라면입니다. 처음에 나오니까 뭐 3분 만에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하다가 점차 급속하게 인기를 얻게 되고 일본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 유행을 소문으로 들었던 삼양식품 대표, 돌아가신 정준윤 대표가 1962년에 일본에 갑니다. 당시는 한일 양국이 외교 관계를 아직 수립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제조 기계를 수입하려고 일본에 갔습니다. 하지만 정준유는 안도 모모코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조 기계도 사와야 되는데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정도로 극빈국, 가난한 나라였죠. 돈을 없었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지인을 통해서 일본 인스턴트 라멘 업계의 2위였던 묘조 식품의 오쿠이 기요스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쿠이 기요스미가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정준일에게 들려줍니다. 한국 전쟁 덕분에, 참 이상한 표현이지만 덕분에 일본이 미국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일본 경제가 재건되었다라고 오쿠이 기요스미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무상으로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963년 9월 15일, 지금은 라면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이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적석 삼양라면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묘조식품의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묘조식품은 사실 니싱식품과 달리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라면 안에 스프를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양라면도 똑같이 스프가 별도로 들어있는 라면의 기술을 수용한 거죠. 많은 한국 분들이 지금도 라면은 원래 스프가 별도로 있는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도 모모코의 일본의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에는 스프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정준윤하고 오쿠미 기요스미의 만남이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의 스프 별도 제공의 방식을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인스턴트 라면을 접한 한국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적석라면이라 했는데요. 적석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라면이 뭐지? 당시 사람들은요, 라면을 옷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옷감을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리고 분식이잖아요. 주식으로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간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별로 사 먹지 않고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양라면에서는 무료 시식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인스턴트 라면의 맛을 익숙해지게 해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 결과 점차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거기다 특히 일본 묘조식품의 라면의 스프에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있었는데요. 한국식으로 바꾸면서 고춧가루를 넣게 됩니다. 그것이 일대 히트를 해서 삼양라면은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고요. 후발 업체인 롯데공업도 1965년에 소고기 라면을 출시하면서 이제 인스턴트 라면이 한국인의 대표적인 식품으로 자리를 잡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특히 소고기 라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일본식의 닭고기 국물보다는 소고기 국물이 한국인 입맛에 맞았던 것이죠. 한국인은 쌀밥에 소고기국이면은 가장 잘 차린 상차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한뿐이 아니고 북한까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고기 라면을 사서 주부가 여러 봉지를 솥에다가 큰 양은 솥에다가 넣습니다. 마치 소고기국을 끓여서 푹 끓입니다. 그릇에 담아서 내면은 배추김치하고 같이 먹게 되면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입에 침이 고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먹는 식이 한국식의 인스턴트 라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국물이 남았는데 그냥 버릴 수 있나요? 국물에다가 식은 밥을 엮어서 말아 먹습니다. 당연히 배추김치가 함께 곁들여져야 제맛이 나죠. 소고기 라면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했던 국밥인 소고기 국밥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스턴트 라면은 한국인의 가장 좋아하는 중요한 식품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이 인기를 얻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쌀밥을 먹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